고객들한테 오늘 전화 엄청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대응하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확실히 이제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1,290원까지 올라갔던 좀 과거를 좀 떠올려 본다고 하면 지금도 지금 1,285원대 좀 상당히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미국의 CPI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사실 지난주에는 좀 키였고요. 특히 이제 화요일이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PPI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공급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나쁘게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제 FOMC에서 말하는 좀 빅스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또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은 이제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좀 힘겨운 하루가 좀 되지 않을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복된 이슈,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악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양산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 봤을 때 한 2,500선, 이 선이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서 좀 대부분의 어떤 이런 충격들을 좀 흡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요, 2,500에서 2,530선을 좀 바닥으로 좀 봤었는데 일단 오늘 좀 상당히 크게 밀렸고요. 2,520선까지 좀 자리한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좀 어떻게 보면 한 주의 시작인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다 흡수를 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뭐 점차적으로 저는 레벨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시장 자체는 좀 되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폭이 뭐 계속 커지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시장 보고 계시면 오늘은 되게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오후장 들어서 또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요. 뭐 계속 보지 마시고 중간에 잠깐 쉬셨다가 마지막 마감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윤여민 FP, 오늘은 네. 이제 금리가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네. 금융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앞서 드렸거든요. 네. 화재, 뭐 삼성화재 이런 것들 아까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던데 네네. 지금 다시 음전하고는 있거든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시내 원년 그렇습니다. 예.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금융 지주라든지 화재 이런 것들 볼만한가요? 사실은 이제 뭐 금융지주라든지 어떤 금리 말씀하셨던 그런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좀 한다라고 좀 얘기가 들고 있고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뭐 체력적으로 이제 경제 체력적으로 그만큼 금리를 인상에 흡수할 수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편에는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그런 금리 인상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경제가 좀 체력이 된다는 의미로도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방어주 성격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주화라든지 금리 인상계 상당히 좀 매력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좀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이런 금리 이슈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나오지 않다가 다시 또 시장이 또 어려우고 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섹터들이 나온다 생각이 들고 있는데 뭐 올 한 해 계속 금리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러할 때마다 이런 금리와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성장주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가치주나 성장주 어떤 밸런스 맞추는 부분에서 좀 성장주에 좀 많이 좀 치우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 관련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방어적인 측면에서 해치적인 측면에서 한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저는 뭐 비중을 좀 많이 실는다기보다는 뭐 하나 정도 인플레이션 해치 정도로서 저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오늘 6%나 빠지네요. 거의 7%가량 빠지는데 다른 금융주들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주라기보다는 약간 카카오라는 좀 약간 프레임에 좀 많이 빠져 우리 있는 게 IT에 아닌가. 가깝다? 예, 성장주로 좀 보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뭐 카카오 관련된 뉴스들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특히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좀 많이 걸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좀 손해를 봤다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전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이 수혜를 봤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제 결국 이제 플랫폼 관련돼서 과연 이게 성장의 어떤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이 좀 물리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그룹주 전체적으로 약세고요. 특히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영캐스터, 다들 하락하고는 있는데 오후장 들면 이제 기관 매매가 좀 달라질 수 있고 혹시 이 하락폭을 좀 만회할 수 있을 만한 데를 찝어본다면 어디가 될까요? 만회할 수 있는 만한 곳을 찝어본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네. 제가 좀 사실 그건 체크해보고 힘들죠. 싶은 네. 분은 이 자동차주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 떨어지는 거는 이해가 가고 또 반도체 지수가 밀렸으니까 반도체주들 떨어지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안 그래도 저점인데 현대차의 주가가 현재 5%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완성차주들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쪽 섹터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이쪽 전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대표님. 사실 현대차 최근에 좀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기아를 좀 원픽으로 놓으시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사실 좀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좀 같이 좀 밀리는 좀 상황이 나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뉴스가 좀 나왔었죠. 특히 이제 국내 쪽에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의문이 든다라는 좀 부분이 있었죠. 여기다가 또 지난주 그러니까 주말쯤에 이제 노사와 관련된 갈등이 좀 계속 얘기가 좀 나오면서 사실은 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살짝 좀 먹구름 끼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결국 뭐 지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윤 정부가 지금 출범한 이후에 지금 11대 그룹에서는 계속 투자안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한 19만 원대까지 접근한 이후에는 사실은 좀 기관들은 좀 많이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확실히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보다는 좀 수급에 좀 많이 쏠림에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좀 기관의 좀 매도세가 좀 늘면서 좀 지수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리스크 관리의 부분에 의해서 수급에서 좀 네. 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 관련 현대차를 좀 봤고요. 최근에 완성차들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시 거의 되돌림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조선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낙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조선주는 최근에 LNG선 수주와 관련돼서 대규모 수주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앞으로도 이제 결국엔 천연가스를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LNG선 발주 많을 거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오히려 저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못 사신 분들에게는 좀 기회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되지 지금이?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모든 섹터들의 지금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뭐 뉴스 플로우를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조선주 섹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말 사이에 나온 어떤 노사 관련된 갈등들은 사실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로 남아 있습니다만 특히 조선주 관련돼서는 수주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수주량뿐만 아니라 5월 수주량 같은 경우도 중국을 좀 앞지르는 어떤 수주를 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특히 수주의 어떤 그 내용을 봤을 때 LNG 운반선 같은 좀 고부가 가치선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여기다 또 신조 성과도 18개월 연속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수주를 할 때마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무제표가 상당히 건전해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 좀 맞이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카타르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뭐 지난주부터 좀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신조 성과와 거의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는 한 200억 안쪽으로 지금 차이가 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수주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조선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성장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실적 가시성이 조금 더 뚜렷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같이 좀 밀리는 구간, 특히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매수가 좀 기회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좋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리어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유념 FP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영 캐스터, 네. 시장에 그래도 오르는 종목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어떤 걸 보고 우리가 임해야 될지 고민되는 상황인데 오늘 오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꼽아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래도 시총 상위 내에서 S오일이 보합권에서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2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분기를 넘어서 3분기까지도 좋을 것이란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수급을 보면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인이 봤을 때 이쪽이 조금 더 견조하지 않을까? 이쪽을 매매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요? 윤여민 대표님? 사실 이제 SO일 같은 경우 좀 일봉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이제 SO일을 설명드리면서 아직까지 좀 따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으로 좀 SK 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뭐 SK 이노베이션, SO일 같은 정유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락장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원유 가격에 대한 부분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면서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SO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상승을 좀 할 때마다 확실히 좀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하시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좀 길게 좀 가져간다기보다는 네. 짧게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어떤 그러한 분들이 좀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도 5에서 10% 정도의 어떤 수익이 나면 바로 좀 매도를 하시는 그런 좀 어떤 트레이딩 방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SO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다만 저는 이제 시장의 어떤 특성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좀 최근에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SO일보다는 좀 SK 이노베이션 같은 좀 아직은 좀 덜 오른 그렇지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SO일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대안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네. LNF가 갑자기 빨간불을 켜내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에 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개인이 계속해서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외국인이 사주면서 상승으로 올려 세우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윤여민 대표님. 사실은 지금 양극재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네. 코스모신 소재, 에코프로 BM, LNF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시장 상황 대비해서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으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LNF가 지금 아웃퍼폼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잡히면서 지금 오늘은 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모습이 있죠. 특히 이제 어떤 지금 원재재 어떤 상승에 관련된 부분, 이제 원가가 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좀 판가로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구조적 성장이 예상돼 있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좀 우크라이나 이런 좀 사태를 좀 어느 정도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시세가 나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장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주라든지 어떤 금리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성장이 좀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좀 양극재 관련된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전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는 좀 계속 보유를 해보시면서 네. 정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좀 시세까지 한번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좀 보유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서 LNF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파란불 켜다가 빨간불로 지금 전환된 상태고 2차 전지, 양극재와 관련된 회사들은 앞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윤여민 FP가 주셨습니다. 소영 캐스터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출연자분의 관심주를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사실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관심주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락장에서 도리어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럴 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 나서는 게 또 하나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윤여민 FP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좀 CS 윈드 약간 풍력주네요. 좀 신재생 쪽에 좀 방점을 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에 좀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제가 이제 풍력주 관련돼서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삼강 MNT는 미리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또 다른 한 축인 지금 CS 윈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약간 좀 미스가 좀 났었죠. 다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저하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1분기 같은 경우는 뭐 산발적인 어떤 생산 차질이라든지 또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서 좀 1분기 좀 어떻게 보면 실적인 미스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뭐 탑라인에 대한 어떤 가시성은 충분히 뭐 지금도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하반기에 좀 상당히 기대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특히 이제 제가 삼강 MNT랑 비교를 하면서 CS 윈드 같은 경우는 유럽향이 좀 많은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매출의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부터 좀 유럽항 관련돼서 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국토의 0.5%에 불과한 지금 풍력 발전 단지를 2%대로 지금 확대하는 의무화하는 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결국 4배가 늘어난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확 낮추기 위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육상 풍력 설치량, 해상 풍력 설치량을 다 확대한다고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뭐 포르투갈 관련돼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사실 해상 풍력이 거의 불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부유식 해상 풍력 입찰을 좀 실시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EU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 EU에 이제 속해 있는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이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동사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포르투갈에 지금 공장을 좀 인수를 하면서 그 효과를 좀 감안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좀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유럽 시장의 어떤 중요도가 올라가면서 같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우리 PPP 법안 지금 여전히 지금 통과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에는 어느 정도 좀 반전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강 MNT보다는 많은 조정을 받았지만 제가 볼 때 CS 윈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삼강 MNT와 한 축을 좀 이루는 풍력의 좀 대장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대장주가 CS 윈드가 더 대장주였어요. 삼강 MNT가 후발주자 비슷하게 네. 이렇게 증권가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1분기에 이제 CS 윈드의 실적이 조금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순위가 좀 뒤바뀐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가져오신 걸로는 목표가는 7만 원, 선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